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명리 동호인 여러분. 자, 오늘이 7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 바츠 프리머 텍스트 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오행 십성편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강의 시간에서도 뭐 오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언급한 바 있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정식적인 그런 팔자 학습에 이제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뭐 별 그렇게 이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행 십성편은 뭐 동양의 모든 교약 체계가 다 이렇게 음양오행 8개 구성으로 이렇게 성립되어 있다 기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음양오행에 이제 더 충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역 이러면은 음양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요소가 크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물론 이제 주역을 가지고 술수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행수를 많이 가미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글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명리는 그 음양 오행이 이제 주로 이제 궁극하는데 특히 이제 자평명리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세간에서 이렇게 번성한 명리들은 오행의 입법 체계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재화에 이렇게 비중을 둬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음양보다 오행 분야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번성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팔자술의 원칙을 세우고 팔자학의 원칙하에서 학습을 하려면은 그 음양과 오행이 거의 이렇게 반반씩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이제 잘 체계를 잡아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행은 이제 두 가지 그 개념이 있는데 오행은 우선 생극재화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은 이런 생극의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휴항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하고 극하고 또 뭐 재하고 이제 화하면서 어떤 팔자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균등한 그런 이제 균이라기보다는 힘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걸 우리가 평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부엌 체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입법 체계가 있고 또 휴항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 뭐 기라는 것은 굉장히 강의의 개념이지만은 주로 이제 그런 계절적인 그러니까 월지가 우리가 이제 연월 일시에서 그 월이 어느 달에 태어났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을 주관하는데 그 팔자의 그 8글자에서 모든 글자를 그 월지 한 글자에 기속시켜서 보는 게 일단은 그 팔자학의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그 월이 어떤 계절, 그러니까 각 글자들이 그 계절의 기운을 얻었냐, 얻지 못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계절의 기운을 왕성하게 얻으면 우리가 왕이라고 하고, 또 그 계절의 기운을 잃으면 휴라고 해서 왕상유수의 이제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력, 요거는 뭐 기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는 어떤 계절의 그런 기운을 얻었냐. 그래서 기세를 우리가 기세 양면을 다 우리가 이제 고찰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는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이제 기가 균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를 따지고 뭐 이걸 다 이제 합치면 우리가 이제 그 형의 개념으로 그래서 팔자의 권형이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주 좋은 팔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세력적인 면에서 볼 때도 아주 이렇게 평행을 잘 이루었고 생격적인 측면에서 또 기세적인 측면에서도 휴항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평과 균 이런 다 같이 권형되거나 또는 절충되거나 이렇게 이제 팔자가 이렇게 잘 균형이 잡혔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을 이제 오행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지금 세간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명리들은 이런 기의 생극은 뭐 그런 대로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휴왕이라든지 이런 기의 세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약왕세에서 강과 약은 구분할 줄 알아도 왕과 세는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세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사실은 강약도 잘 모르는 겁니다. 강약이라는 것은 우선 팔자의 각 글자들의 힘의 균형이
강하냐 약하냐를 일단 분별하고 왕하냐 새하냐를 세왕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팔자학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술기로 전환할 때 팔자술의 그 첫 단추를 깨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첫 단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 십성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5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십성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에다가 음양이라는 이가 이렇게 배합되면은 2와 5의 공배수인 개념이 다시 십성으로 이렇게 전환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자 한번 자 음양은 우리가 이제 2라는 숫자가 되겠고 오행은 5인데 우선 나 1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월 일시에서 일간을 1원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주체라고 이제 체라고 놓는데 1원은 이제 나죠, 나 아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원을 일단은 정하고 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항상 체를 일단 정하고 나면 1원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오행의 요소들을 놓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원을 여기서 포함시키면 6가지 그 구분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오행 5가지 하고, 그 다음에 1원, 나 자신, 이렇게 하면 6가지의 양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 aspects가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그래서 오행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전개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는 오행으로 5가지로 구분된 거니까 여기에 다시 각각 음양을 가미하면 다시 이렇게 십성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이거 뭐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좀 대충 반 정도는 알아듣겠던데 오늘은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뭐 기세를 논하고 균을 논하고 평을 논하고 이러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시 차분하게 시작해 나가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행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지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행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는 5 elements라 그래요. 근데 그냥 5가지 요소 같은 거죠. 5가지 단순히 요소면 5가지 뭐 원소라든지 5원소라든지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갈행자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 5가지 요소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유기적인 운동 체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요소가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 유행하면서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운동 체계는 생극제화가 되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오행 생극의 작용을 합니다. 자, 오행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목화토금수 5가지 유행을 말하는데 자, 편의상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항상 그 오행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아니 우리가 일주일 뭐 일월 우리가 그 우리 뭐 매주 우리가 그 요일을 우리가 할 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행 5가지하고 일과 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그 화, 토, 금, 수 이렇게 진행되지만은 우선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목화, 토, 금수로 이렇게 일단은 그 오행을 일단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자, 요 순서대로 오행은 서로 이렇게 상생하게 됩니다. 상생. 자, 그래서 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사물의 무령에 비유하면은 물이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생목 또 목생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될 수 있겠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제. 근데 굳이 이렇게 무령에 비유하면은 사실은 그게 5가지 이 보이지 않는 그 원소들이 굳이 이렇게 무령에 비유해서 이해도 되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 납득되고 이해될 때가 있으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상생 운동 체계를 일단 여러분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굳이 그 수는 목에 힘을 주니까 이렇게 그 뭐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그 enhancing 이렇게 이제 힘을 하여튼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자, 만약에 모기 이론이라고 했을 때, 자, 목은 어떤 거죠?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팔자에 갑목이나 을목이, 그 사람이 갑일이나 을일에 태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임이라든지 또는 개라든지, 자, 임계는 수기운이죠. 그죠? 또 임이라든지 여기 또 개라든지 이렇게 팔자의 타간에 다른 천간에 이런 수의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인수라는 성분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인수라는 말 여러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인수가 아까 우리가 말한 오행 십성에서 나를 생하는 그런 오행의 글자들을 우리가 이제 인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성으로 오행을 십성으로 표현하면 이제 인수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인수라는 말은 이게 뭐 도장 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는 이제 예전에 관리들이 이렇게 도장 같은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제하는 도장이지. 결제하는 도장을 이렇게 요대에 끈에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달고 다녔다고. 그러면 이게 내가 난 관리입니다.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라는 성분이 목을 낳았잖아요. 그죠? 낳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육친 아시죠? 가족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비유하면 나를 낳은 사람인 거예요. 나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라는 성분은 나를 낳은 모친의 성분이구나. 이러면 육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임수의 글자든 개수의 글자든 이거는 나의 인수라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인수를 육친으로 비유하면은 어머니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은 육친이 되는데 이 육친을 우리가 논할 때 굳이 임이냐 개냐 따질 필요 별로 없이 육신 아까 식스 에스펙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 개념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육친을 보는 첫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스 에스펙트 여섯 가지 양상을 우리가 이론을 빼고 5개를 보면 우리가 6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수라는 성분, 이렇게 인수가 있고, 사실은 둘 다 인수인데, 이렇게 음량이 다른 것을 인수라고 하고, 음량이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이제 효신이라고도 하고, 편인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행십성편 다음에 이제 그 3권, 바츠 프리머 3권은 십성의 이제 아주 그 왕세강약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할 테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전개될 공부들이 그때그때 가서 생소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하고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해되지 않고 벅차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일단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5가지 글자를 이렇게 각 십간 십이지 간지에다가 우리가 배당된 음양오행을 가지고 이렇게 십성을 정하고 육신을 정하는구나. 이 정도를 일단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하는 건데, 자, 상생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극의 이제 체계가 있어요. 극하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 볼 때 화, 토, 금, 수 중에서 어떤 게 이 목의 기운을 위협하고 극할까요? 도와주는 거는 수라고 했어요. 그죠? 도와주는 건 수라고 했는데 이거를 극하는 것은 금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나무와 도끼에 비유하면 도끼가 나무를 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금의 기운은 이렇게 극을 하는데 자, 우리가 상생을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 표시했다고 그러면은 자, 이거는 겹화살로 해서 이렇게 극하는 운동이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목은 화를 생하지만 불을 뭐가 끄죠? 이렇게 물이 꺼요. 그래서 자, 수는 목을 생하지만 수가 뭐를 극하죠? 화를 극한다고요. 이렇게 수극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토. 자, 우리가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또는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땅을 이렇게
자꾸 우리 이제 그 농작물 하고 이러면은 이제 땅에 그 지력이 닿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자꾸 이렇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땅을 사토화, 그러니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하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목화토금수로 우리가 오행을 이렇게 염두에 뒀을 때 각각 글자들은 이렇게 상생하는데 한 글자씩 이격해서 띄우면은 이렇게 상극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불이 녹이죠. 그 다음에 토는 수를 극하죠. 또 금은 목을 극해요. 그 다음에 수는 이렇게 별 표시가 되는데 화를 이렇게 극하는 현상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소행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예전에 이제 고인들은 우리 이제 뭐 그 명서에 이제 우리 오행 상생 상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겠죠. 그 뭐 방점도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고.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은 자, 목극토, 자, 토극수, 자, 수는 뭘 극해요? 자, 오행표를 빨리 보시면은 수는 화를 극하는 거 아실 수 있죠. 또 화는 뭘 극하겠어요? 화는 금을 극하겠죠. 또 금은 목을 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생과 상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상생은 굉장히 좋은 거였잖아요. 그죠? 힘을 일단 실어주니까. 뭐 나를 도와주고 또 아까 우리가 그것이 이제 십성으로 가면 인수가 돼가지고 나의 항상 그 든든한 백이 되죠. 모친이 또 항상 내 편이잖아요. 어머니가. 그죠? 그런데 팔자에 그런 인수라는 성분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러한 그 수혜를 향유할 수가 일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라는 성분이 없거나 또 그 성분의 결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친궁에 흠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든든한 지원이나 주변의 원조를 받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일단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상생이라는 것은 일단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극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일단 나를 괴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잖아요. 나를 괴롭게 만들면은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일단 좋지 않겠죠. 하지만 그 나를 이렇게 그냥 풀어놓고 방만하게 어떤 제도나 규율에 내가 얽매이지 않거나, 그러니까 규율에 내가 속박되지 않으면 사실 스스로 자율하면서 자율로 성장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극하는 성분이 나를 조련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그냥 극할 때, 그러니까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뭐 overcomes,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컨트롤링 한다고 그래요. 보통 상극을. 그래서 그 오행이 이렇게 나를 약간 제어하고 제한하는 거죠.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제어하고 제한하는 성분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목일날 태어났다. 자, 목일이면 이제 자동적으로 여러분 내가 갑일이나 을일날 태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 일단 바로 이렇게 이제 컨버팅,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목일날 내가 태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이 팔자, 타 글자가 예를 들어서 수의 글자가 있으면 나한테는 인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친이 있는 거고 난 든든한 백이 있어.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극하는 성분이 있으면은 만약에 금의 글자가 옆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극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 여러분 보통 우리 살면서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일단은 내가 일단은 제어당해야 되고, 뭐 놀고 싶고 그냥 쉬고 싶어도 직장 생활하면 직장은 나가야 되잖아요. 정시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의 록, 그러니까 관록, 그러니까 조직, 관성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육신편으로 가면. 그래서 나를 극하는 성분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록을 의미해서 이런 성분이 있어야 직장운도 따르고 직장도 있는 거예요. 또 이 글자가 나중에 이제 유기하게 잘 자리 잡아야 그거를 이제 뭐 유리에 이회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고전적인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간성의 성분이 건전하게 잘 자리 잡아야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내가 적절히 조직에 통제되고 또 관록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육친으로 비유하면 남자가 뭐 때문에 피곤하냐면은 나는 어머니 때문에 피곤해. 나는 뭐 처 때문에 피곤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는 자식 때문에 남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하고 뭐 남자가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결혼을 하는 것은 뭐 다 이제 자기들은 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끝난 거예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임신 사실을 통보하면은 남자는 관성이라는 성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 얻은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관이라는 성분은 나를 힘들게 하고 제어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다.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자, 나는 목이다. 나를 생하는 수도 있고 나를 생하는 수도 있고 나를 극하는 금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다시 목의 입장에서 목은 우리가 팔자는 8글자잖아요. 그죠? 8글자니까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나는 금의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의상 지지는 일단 얘기하지 말고 천간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나는 경년이나 신년, 지난해가 신묘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의 해에 태어났다고요. 금의 해. 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좀 힘든 거예요. 목일날 태어났으면. 그죠? 그런데 금해에 태어났는데 수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나는 나를 상생하는 오행도 있고 나를 상극하는 오행도 있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금생수 또 수생목 이렇게 되잖아요.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제어하는 성분이 도로 나를 더 잘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오행 생극재화에서 오행의 생극이라는 것은 오행 생극자의 준말인데 관의 성분이 굉장히 나에게 불리하면 그걸 살이라고도 표현해요. 죽일 살이라고 해서 살의 성분이 인수로 어떻게 화했다. 인수로 화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하는 성분이 여기도 만약에 금이 있다 하면은 나를 극하는 성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나를 상생하는 성분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생불식하는 구도로 변하니까 이런 경우에 화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극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 재라는 표현이 있는데 재는 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재화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극재 이 표현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니까 상생, 상극 크게 두 가지 운동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너와 내가 서로 상생하자 또 상생하는 문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상생이라는 말은 윈윈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윈윈 가지고 이렇게 윈윈 이 말을 가지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상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말은 사실은 좀 틀린 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윈윈이라는 것은 좀 바트 같은 개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서로 우리가 한번 공생해 보자. 근데 뭐 이런 개념에서 쭉 징계되면은 이제 그 블루오션 같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가 망가져야 내가 취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근데 상생은 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생화 이러는데 목은 화를 생해요. 자, 목과 화의 관계가 상생 관계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목이 화를 생하면 사실은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일단 화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장작이 불을 태우니까 화는 유리하죠. 그 대신 장작은 어떻게 돼요? 힘을 소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리한 거예요. 이건 좀 유리하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상생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와 내가 상생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좋아,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줄게.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직접적으로 갚으면 윈윈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 내가 목생화해서 화를 도와주면 이 화는 말이죠.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고 이 화는 무엇을 극하죠? 이렇게 금을 극해요. 자, 쇠를 녹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금을 극하면서 이 금이 나를 어떻게 하냐? 극하는 성분이잖아요. 자, 나는 너를 도와줄 여력은 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금이라고요. 언제 도끼가 나를 와서 쓰러뜨릴지 모르는데 내가 화를 좀 도와줬더니 이 불이 쇠를 녹여가지고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어느 자리에서 그분의 인품이 훌륭하고 그분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나는 별로 이렇게 오해하고 좋지 않게 봤었는데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면모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뭐 악의를 품지 않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아량 있게 넘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은덕으로 작용하는 게 상생의 뜻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행의 생과 오행의 극의 요소가 있는데 생은 무조건 좋으냐?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자 우선 반생이라는 도리어 생한다. 반생이라는 개념이 일단 있어요. 반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반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하는 성분이 그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일단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는 목을 생하잖아요. 그죠? 수는 목을 생하는데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수가 너무 고맙죠. 그래서 나를 생하는 성분이 목의 입장에서 볼 때 나를 생하는 수의 성분은 항상 상생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이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주 제압하고 굉장히 그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지만 사실은 나를 잘 조율하고 제어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그다음에 상생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역의 세계라는 것은 이 영리의 세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사물에 양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좋고 일방적으로 나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사물의 양면을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흑백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생이라는 성분도 보통은 대개 인수라는 성분으로 좋지만은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생하면은 나를 생하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물은 나무를 생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떠버려요. 그래서 수다목부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나무가 오히려 생육되는 게 아니라 뽑혀가지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많다라는 말을 우리가 당연히 개수로 하면 수다 이런 말 쓰겠지만 사실은 좀 수왕 이런 말 쓴다고요. 그래서 어떤 기세적인 아까 기세 이런 게 있는데 기라든지 세 모든 측면에서 하여튼 이 성분이 나를 생하는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도 일단 문제인 거예요. 지나치게 많아도. 자, 지나치게 많으면 어느 정도 많은 게 지나치게 많은 걸까? 이거를 이해하면은
한 겹 정도 되는 지식차를 가지고 팔자술 실전에서는 굉장한 실력차를 일단 드러내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수다라는 거죠. 수라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임도 있고 개도 있어요. 그리고 목일날 내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갑목이 될 텐데, 내가 갑일날 태어났는데 임도 있고 개도 있으면 어째요? 일단 수가 좀 많죠.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일단 다라는 표현을 일단 쓸 수 있어요. 여러 개가 혼잡돼 있으면 이걸로 혼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지나치게 많다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삼합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삼합. 그래서 수국, 신, 자, 진 이렇게 세 글자가 모이면은 수국을 형성해서 굉장히 수가 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왕해지면은 이 목이라는 성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항상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몹시 지나치게 왕하면서 이 목이 무척 약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떤 게 약한 거냐? 어떤 게 왕한 거냐? 어떤 게 강한 거냐? 어떤 게 세한 거냐? 이것만 잘 분별하면은 팔자를 일단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생의 작용이 있다는 것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반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반극이라는 것은 이 극에서 나온 요소가 아니라 이 생의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생한 요소가 오히려 적이 되는 상황을 얘기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수는 목을 생하잖아요. 그죠? 목을 생하고, 또 목은 뭘 생하죠? 화를 생해요. 그죠? 자, 뭐 어떤 경우도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자, 내가 불을 이렇게 장작이 모닥불을 이렇게 지펴줘요. 지펴지는데 만약에 그 불이 너무 세면, 이것이 너무 세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잿더미로 그냥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세면, 목이 너무 왕하면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증발돼 버리는 거죠. 완전히 증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의 상생에서 상대방을 도와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해서 도와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은 유지하면서 나의 근기는 잃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채근담 같은 경우 사람을 사실은 돕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돕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연법이라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은인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은인이. 내가 어떤 것을 내 것을 희생하고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돼서 원수가 되잖아요. 처음에 좋게 시작해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또 원수가 은인이 되는 이치가 있죠. 이제 음부경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불가에서도 나를 모욕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선지식이다. 너를 모욕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너의 선지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학대하고 못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죽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극복해내면 내가 훌륭하게 내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가 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행은 이제 이렇게 상생과 상극이라는 대표적인 운동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을 테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좀 더 아셔야 되겠는데, 첫째 반생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반극, 세 번째 역극 현상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는데, 그 역극은 이제 우리가 반생은 나를 목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보죠. 편의상 목의 입장에서 나를 생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무가 뿌리가 빠져서 떠버리니까
수다목부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극은 글자는 극이니까 이 극의 형태에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생과 관련되어서 내가 그 생하는 성분이 오히려 적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수생목 했는데 목이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수가 다 증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두 희생해가지고 다른 상대를 생조해주는 그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조언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경계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명리라는 틀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팔자 구성에서 수는 약하고 목은 굉장히 왕하면 이런 반극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보통 상생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은 반생이나 반극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물의 양면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얘기했습니다. 자, 극이라는 것은 대체로 나를 제약하고 핍박하는 불리한 그런 성분이죠. 하지만 나를 적절하게 컨트롤링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으려면은 나를 제압하는 요소에 비해서 사실은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왕하거나 강해야만 이런 나를 극하는 성분이 나에게 유리한 작용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극이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상대가 오히려 나를 극하는 상황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은 뭐를 극하죠? 목을 극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간단한 비유로 도끼로 우리가 나무를 벌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 강하면 이 금이 오히려 이질러진다. 도끼자루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상대가 오히려 나를 극하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극 현상이에요. 자, 오행은 크게 상생, 상극 또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운동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생이라든지 반극이라든지 역극과 같은 그런 특별한 현상들을 우리가 일단 미리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반생이나 반극이나 역극 같은 경우가 팔자에 이제 발생하면 팔자에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그 글자들이 분포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육친에 반드시 어떤 흠결 상황이 오고 또 장애나 곡절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어느 한쪽은 약해야 되는 거예요. 약해야 되고 어느 한쪽은 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개념과 약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반대 개념은 아니거든요. 약의 반대 개념은 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과 약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광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도 이해해야 되겠고 왕도 이해해야 되고 새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과 약을 이해하고 왕과 새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절정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약한 성분하고 왕한 성분이 서로 대립되면 정상적인 생극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한쪽이 크게 피해를 보는 주로 약한 성분이 크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하냐면 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전도 현상. 그래서 쓰러지는 거죠. 하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리버스,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리버스가 되는데, 자, 어떤 하나가 쓰러지려면 하나는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강하고 왕해야 되는데, 이 왕을 대표하는 그 글자의 분포가 뭐냐면은 삼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삼합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삼합은 이게 이제 사상책에서 나왔으니까 목, 화, 금, 토를 빼고요. 수 이렇게 있는데
목이 지나치게 왕하면 우리가 목왕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범람하고 지나친 기세를 가지면 목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팔자를 정의할 때 격이라는 말을 써요. 너는 무슨 격, 뭐, 너는 정관폐인격이다, 너는 뭐 식신생제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격을 붙이는데 이 격이라는 말은 격국의 준말이에요. 격국의 준말을 우리가 이 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국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팔자에 이렇게 국이 형성되면 그 팔자의 이름을 정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아주 왕한 그런 기운을 띠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은 해묘미 이렇게 세 글자가 합하면 목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의 삼합을 뭐 비유하면은 육칭하게 비유하면은 부자의 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아들 이런 삼부자의 합이니까 굉장한 그런 그 파워를 형성할 수 있고 아주 엄청난 것을 생산할 수 있어요. 부자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가 있는데 팔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글자를 보면 이렇게 목국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세 글자가 모여서 해묘미 삼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목국을 형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 오, 술 이렇게 세 글자가 화국을 형성하죠. 자, 이 왜 이렇게 삼합이 형성되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합의 원리에 대해서 합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린 바 있어요. 자, 지난 시간편 한번 참고하시고 금은 사유축 이렇게 수는 신자진 한중일 삼국 뭐 대한민국에서 명리를 배운다는 사람이 삼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삼합은 알고 있고 삼합에 대해서 다 안다고요. 또 우리 뭐 민간에서는 이렇게 띠를 비유해서 뭐 돼지띠와 토끼띠 이렇게 5년 간격, 4년 간격이면은 나이가 4년 차이면은 서로 이렇게 합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속신들도 있잖아요, 그죠? 삼합은 다 아는데 이 삼합을 알기는 아는데 삼합을 팔자술 실전 술기에서 정확하게 응용해가지고 귀신같이 그렇게 추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우선 팔자에 이렇게 삼합이 형성되면 한쪽으로 힘이 치우친 거다. 한쪽으로 힘이 치우친 거니까 팔자의 균형에 이기려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팔자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어디에서? 이렇게 왕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약한 신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신. 약신이 있는데 이렇게 약한 성분은 어떤 글자냐면은 강과 약과 왕과 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어떤 글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강약 왕세, 각 글자의 강약 왕세를 조율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이제 팔자술 입문 단계에서 가장 애우기 부담스러운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 잠깐 집중해서 암기하면 되는 거죠. 원리만 이해하고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은 사실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술기 현장에서 팔자술을 실전을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행의 그 대표적인 생극제와 운동체계에서 생극체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생, 반극, 역극 이 현상에 여러분 일단 주안해서 오늘 강의 여러분 일단 간추려서 리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